AI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전산학은 실업률 높은 전공 중 하나, 개발자 취업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매일매일 들이닥치고 있는 와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발자 취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제약회사 제세연구원으로 한 5년 정도 일하다가 개발자 전향을 결심하고 오게 됐습니다. 개발자들이랑 커뮤니티하면서 몰랐던 거 알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저는 같은 분야 분들 뵙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기대하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치뽀 제3회 오프라인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연사 발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연호입니다. 요즘 제가 면접에 들어가면은 면접자들께서는 약간 이런 PPT 같아요. 이렇게 뭔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근데 PPT는 되게 예쁜 그런 느낌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저는 뭐뭐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뭐뭐를 숫자를 뭐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다 경험이 있습니다로 끝나는 템플릿 같은 그 말들, 이건 본질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기에 해당하는 그냥 면접의 기술 같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면접을 이렇게 템플릿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면접관이 기대하는 캐릭터가 같이 일하고 싶은 캐릭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전 들었고요. 가치는 뭐야? 핏이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랑 소통의 합이 잘 맞았으면 좋겠다고도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코칭에 드는 리소스를 줄이고 싶은 사람이지 않을까. 주어진 문제를 혹은 내가 시키는 일을 실수 없이 1인분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일하고라는 측면에서의 기대하는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것만 짜면은 이 면접을 위한 전술, 전략은 짤 수 있는 거네요. 같이, 그리고 일하고 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통과 역량이라는 단어로 바꿔봤습니다. 면접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가지고 있던 오답 사례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신사의 마케팅 기획이라는 팀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서 너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첫 번째 대답이 그거였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무슨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왜 뽑아야 되냐고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일단 갑자기 왜 저 대답을 하지? 아, 그럼 뒤에 진짜 대답이 오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더니 쭉 그냥 그 경험만 설명하고 그 대답이 종료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준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저 마인드셋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나는 면접관이 무슨 질문하면 그거에 대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이 나 오늘 준비한 거 다 보여줘야지. 나 아까 유튜브에서 1분 자기소개 따다다 외웠던 거 했는데 외운 게 안 나와. 그럼 이걸 뒤집어가지고 우리가 잘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묻는 말에만 대답하기. 이 사람이 물어본 게 뭐니까 나 뭐라고 대답해야겠다 생각 한번 하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뭐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이 면접 대화잖아요, 대화. 오늘 뭐 드셨어요? 저는 버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진짜 많다는 거죠? 저는 뭐뭐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크라잉 치즈버거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다 경험. 내 경험이 역량이 되는 이유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문제가 뭐였는데 나는 이런 고민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경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냅다 크라잉 치즈버거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말자 이거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싼 비용으로 맛있게 캐주얼하게 먹기 위해서 버거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크라잉 치즈버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가 더 중요한 거지, 크라잉 치즈버거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패티를 모은 경험이 있습니다 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우창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구물리라는 분야를 전공했는데 지진파 정보를 가지고 지하 구조를 해석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하면서 기술 스택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러고 이제 교수님한테 전공의 분야로 취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교수님이 한 3분 정도 벙찌셔가지고 갑자기 얘는 박사까지 해놓고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좁은 분야에서 아둥바둥 하느니 지금은 옮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옮겨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해요. 나 박사까지 했고 나 취업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냥 대충 이력서 템플릿에 맞춰서 쓰고 그래서 한 40건 냈는데 하나 붙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조금 천천히 좀 하나씩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쪽 회사는 광학 시스템을 다루는 회사였는데 지진파도 파동이고 빛도 파동이고 어차피 둘 다 똑같은 파동 방정식 쓰고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왜 떨어졌냐? 제가 여기다 그걸 안 썼어요. 그쪽 회사 입장에서는 도대체 얘가 우리 쪽 분야도 아닌데 왜 쓴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서류 딴에서 확실히 뭔가 조금이라도 어필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도 저희 쪽 분야에서 쓰던 용어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더 일반화된 용어로 바꾸고, 어쨌든 제가 공부한 분야는 국내에서는 되게 작은 분야거든요. 대부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어필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뭘 가지고 있고 어떤 걸 할 줄 아느냐, 그거를 먼저 객관적으로 좀 찾아보게 돼요. 이게 결국에는 나를 굉장히 좋게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보자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가 잘 돼 있으면은 내가 한 경험에 대해서는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자신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신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신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발하시면서 피곤하시진 않으세요? 저 항상 커피 마시면서 달고 살아요. 포커스틱이라는 제품은 에너지와 영양분을 한 번에 챙겨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약간 열대과일 향이 나는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느낌? 괜찮은데요? 개발된 포커스틱. 비타민 되게 많이 들었네요. 함량이 1500% 들었대요. 야, 든든하게 많이 챙겨 두셨네요. 네, 맛도 괜찮고 되게 편하게 하나씩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용돈 주면 먹던 그 맛이 복숭아 짤짤하고 피곤할 땐 포커스틱. 에너지 충전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피곤할 때 포커스틱. 경북 구미에서 왔어요. 구미공과대학교. 안영태 교수님 사랑합니다. 피곤할 땐 포커스틱. 피곤할 땐 포커스틱, 피곤할 땐 포커스틱. 여러분 모임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시죠? 그럴 땐 똑똑한 에너지 배합, 물 없이 즐기는 간편함, 하루 1포 비타민 영양, 어떤 걸 드셔야 할까요? 개발자 피곤할 때 감사합니다. 3년차 백엔드 개발자 최윤혜라고 합니다. 서류 준비, 면접 준비, 코딩 테스트, 기술 블로그, 사이드 프로젝트, 강의도 들어야 되고 할 거 되게 많잖아요. 사실 서류 열심히 쓰다 보면 어느 주는 진짜 코딩 테스트 준비 전혀 안 하고 서류만 쓸 때도 생기고, 기술 블로그 하나 잘 쓰려고 하다 보면 그것만 할 때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제가 그런 고민을 갖고 침착맨을 보고 있었는데, 타일러가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방법론을 쓰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타일러가 말한 게, 어느 하나가 훨씬 바빠지더라도 각자의 최소 시간을 보장해주자 이렇게 말한 걸 듣고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을 줄 여러 화분을 만들고 각 화분을 위한 행동들을 최소 하나 이상 포함해서 주간 계획을 쓰는 거예요. 화분의 예시는 서류 작성, 코딩 테스트, 기술 블로그, 면접 준비 이런 식으로 테마를 잡고 골고루 물을 주는 그런 전략을 제가 실천을 해봤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의 이런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이번 주 목표에는 뭐가 있고, 진행 중인 건 뭐가 있고, 완료된 건 뭐가 있는지 목표 현황을 트래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좋냐? 서류나 코테나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거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게 근본적인 장점인데, 사실 이것보다도 2번, 3번의 장점을 되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게 사실 개발자들한테 제일 중요하잖아요. 면접 준비를 할 때 닥쳐가지고 막 대비를 하면서 내가 알아나가는 것보다 남에게 보여지는 글쓰기를 하면서 훨씬 더 논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빈틈을 채우기가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떤 면접을 보게 되거나 했을 때 이 기회가 너무 간절해지고 뭔가 이 기회가 꼬꾸라졌을 때 좌절을 크게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저는 되게 많았었거든요. 만약에 그 면접 준비를 하는 주에 내가 코딩 테스트 준비를 조금씩 했다, 한 문제라도 풀었다, 그리고 기술 블로그 초안을 서론까지 작성했다, 이렇게 아주 작은 태스크라도 다른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을 때 불안감이 확 낮아지더라고요. 나 어차피 코테 준비도 꾸준히 하고 있었고 사이드 프로젝트 준비도 꾸준히 하고 있었으니까 이 회사가 떨어져도 나는 또 준비해서 할 수 있겠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저는 3번의 측면에서 되게 이 방법이 좋았던 것 같아요. 면접이라는 게 결국에는 더 나은 내가 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지만 결과가 항상 좋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 하나하나를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로 쓰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내가 이 면접에서 잘못한 게 어떤 것 같은지, 다음 면접에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거를 하루 이내에 노트북을 펼쳐서 과정들을 쭉 적어보시고 그걸 복기를 해보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태석입니다. 저는 1200번 지원하고 모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진행한 9개의 면접 중 4개에 동시 합격하고 2주 뒤 1개의 회사에 추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취준생활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단순히 탈락 때문이라기보다는 취준생활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취업 한파 때문에 개발자 직군 자체를 포기해야 하나 여러 차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긴 어려웠습니다. 100도가 되면 끓을 텐데 99도에 포기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한테 온도계가 없었구나. 그때부터 저는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합격률의 지표들이 개선되어 가는 게 보여서 불안감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 발표의 목적은 여러분께도 온도계를 만들어 드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종 합격은
서류, 기술 면접, 컬처fit 면접 3단계를 합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내 목표를 최종 합격으로 잡지 말고 각 합격률에 개선으로 좁힌다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서류 합격률을 1%에서 2%로 늘리는 걸 목표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최종 합격보다 훨씬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력서를 쓸 때 서칭, 유튜브, 지인들의 조언을 참고했고 추후에는 인프런 유료 피드백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이력서를 고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조언들마다 상반된 의견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가설, 검증, 수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제게 맞는 조언을 추려 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A/B 테스트를 반복하면서 여러 조언을 하나씩 소거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잭팟이 터졌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이력서를 노션에서 피그마로 바꾸었을 뿐인데 합격률이 즉시 15%까지 올라갔습니다. 면접을 갔는데 이력서를 잘 썼다고 칭찬을 받거나 떨어졌던 회사에 바꾼 이력서로 재지원을 했는데 붙기도 했으니까요. 기술 면접 때는 기본적으로 그때 나왔던 질문들과 모범 답안을 서칭하여 노션에 적어두고 암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CS 지식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기술 면접을 합격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링크드인 계정을 만들고 기술 블로그처럼 글을 4-5개 정도 적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질문을 유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적었던 글에서 보통 질문이 나오니까요. 그 이후부터는 좀 더 수월하게 기술 면접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간단합니다. 합격률을 통계내고 가설, 검증, 수정을 반복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적으면서 해야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될 수 있어서 적으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3회차 모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취! 감사합니다. 딩딩딩 코딩 콜